우리랑 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16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는 제80주년 중국 성회의 날이었습니다.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 선열에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 선열 공동기념일로 예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렸습니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의 날이라 오늘날과 같은 외교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회복 불능의 하강세를 이어가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조국 사태 이후 더욱 극심해진 사회분열, 정치 분열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경제와 안보 마찰,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남북관계의 끝없는 악화 등 외교와 안보 위기가 국민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동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게 정면으로 한미 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같은 날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공동성명서가 회의 종료 후 6시간여 늦게 발표되는데 벌써부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17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이번 달로 예정되었던 한미연합 공동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공군은 당초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 16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전술 비행술 경기대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이 높게 요구하고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전원 동의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서는 무명의 성급한 강제 북송으로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관계에 조급함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미, 대일, 남북 관계가 모두 난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의 손을 잡고 동맹 맞죠? 라고 외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의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
실질적인 연대에서 외교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되 한미동맹은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겁니다. 일본에게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되 제대로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외교의 위기를 인식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성찰하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을사무자하게 날을 맞이해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어제 전현직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의도 정가가 수령되었습니다. 여야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깜짝 선언으로 총선을 앞둔 여야의 쇄신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언론과 정치권의 전망도 나옵니다. 인적 쇄신은 우리 정치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꾼다고 우리 정치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는 것, 국회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가 인적 쇄신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여러 정치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이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일이 여야 간 협상의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니 하는 말로 선거제도 협상에 목리를 부리지 마십시오.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시 보여줬던 동물 국회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270대 비례대표제로 라는 안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253대 47과 225대 75 그 사이에서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은 물론 또한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의장 체입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의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영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또 관련 기업은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해당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6년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하였고 최근 법무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매우 뜻깊은 일이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이나 인허가를 제한받는 기업, 즉 유죄 판결과 관련된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조속히 한국 기업의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민연금의 숙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터디십 코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거숙이라고 비판받아왔던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서겠다고 한 변화된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경영 간섭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 참여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마치 국민이 선거 때 투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하고 경영진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게 하고 또 배임 횡령 등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촉구하는 등의 주주 제한을 하는 것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막는다면 총수 일가에게 불법과 편법을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아쉬운 점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장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임원 3,368명 중 5분의 1인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능하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해임하는 주주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